네, 실제로 정책적인 대안들은 이미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있는 현재 정책을 뭐 조금 더 강화하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어떤 다양한 음주 조정 환경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들은 이미도 너무 많이 제시돼 있고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이 음주라는 거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중독에 이제 해당하는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코올보다는 역사가 깊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노아 시대에 이제 처음에 알코올, 포도주가 등장했다고 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유인원인 원숭이가 같은 이제 그런 동물들이 뭐 이제 과일을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상 거의 인류의 시작부터 이 알코올이 존재하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이제 뭐 성경에서도 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냐라는 걸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또 잠언에서 보면은 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유해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관점에서만 본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그 대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주 분야는 굉장히 큰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 기금이라는 부담도 있고 해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음주 폐해 예방은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있으나 또 대안도 있고 정책도 있으나 실현되기에는 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대한 음주 문화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정책 위반자조차도 음주자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우리 그 성인의 대다수가 음주를 했거나 뭐 경험이 있거나 음주자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식 개선이 이제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겠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음주폐 예방 정책을 이제 22년도부터 조금 더 방향을 잡으면서 했던 부분들은 뭐 어떤 정책을 만들고 뭐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투입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대를 위해서 옹호 세력을 많이 이제 구축해야 된다. 지금 이제 현재 계시는 여기 한국중독연구재단과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도 이제 그 일환으로 여기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음주 폐해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건강기술개발원에서는 금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연 사업을 좀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금연하고 알코올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델링을 좀 삼고 있고요. 이제 아까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은성재 신부님께서는 그 약간의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그들의 그 술과 담배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좀 이렇게 뭐 커서 마실 수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 같은 기관은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약간 퍼블릭 헬스에 가깝기 때문에 교육의 메시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술은 해로운 거야,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술은 커서 마실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마시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상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다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수용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적인 면들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런 심포지엄들을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주류 회사 뭐 법을 개정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이거를 더 이슈화 삼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심의기관에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정부기관이 요청하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제 친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희가 원래 이 음주폐 예방 사업이 정신건강정책과 소속의 사업이었다가 건강증진과로 이제 2020년도 9월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사실상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고민해보게 됐는데요. 이 중독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가, 성인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떤 의존 단계 내지는 그거보다 약한 단계에도 성인이 되니까 통제력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중독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어떤 그 단계, 정의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차히 논의돼야 되겠고 또 이 중독 분야별로도 어떤 부분이 더 폐해가 큰지 또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도가 있는지 또 양상이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잘 이제 정착이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근거가 정부 측에나 이제 여러 기관에 제시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정책 인프라가 어떻게 투입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차 좀 근거 자료가 구축이 되어야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보완되고 예산과 인프라가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